우리가 이제 LH에서 부동산을 또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신축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심 지역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공공이든 민간이든 택지지구로 지정을 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토지 투자하기에 조금 더 유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점포 겸용 택지 지을 수 있는 LH에서 분양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 부동산을 가서 일반 매물로 살려고 할 때 어찌됐든 취득하는 사람들의 원가가 달라질 수 있다. 네. 그 다음 보면요.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건데 이제 이게 청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토지에 있는 분양 정보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공고문이 나올 겁니다. 최근에 나왔던 거예요. 이제 7월에 마감을 했던 물건인데 화성 남양 뉴타운의 주거 전용 점포 겸용 택지 여기 나와 있죠. 이 물건을 한번 보실게요.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제가 아까 그 3번 케이스예요. 실수요자 택지 점포 겸용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거를 토지가 3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을 하면 됩니다. 실수요자 겸용 택지는 아까 이 LH에서 다시 토지를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할 때 그냥 일반인들에게 공급하는 토지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실수요자라고 하는 그렇죠. 투자자들. 네네.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네. 3개가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지도를 보고 내가 원하는 필지 그걸 조사를 해서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도 보니까 네. 4억 3천, 4억 6천 이거 대출이 얼마나 나와요? LH에서 이제 청약을 하는 거는요. 보증서라는 걸 발급을 해줘요. LH에서. 그래서 무조건 80%는 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박.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비즈맵 지도보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LH에서 제공하는 비즈맵이에요. LH에서? 예,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남양 뉴타운 쳐볼게요, 한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옆에 보면 수의 계약 중인 물건도 6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공고 중인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이트로 이런 정보를 좀 가시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모집 공고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아까 3개 필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되게 중요한 정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집원하고 면적, 가격 정도로만 보통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택지지구에 있는 토지는 그 토지의 그 용도라든지 우리가 뭐 이제 성격이 다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혹시 건폐율 용적률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계시니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토지가 이제 100평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평수가 60평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60평짜리가 3개 층을 올리면 총 바닥 면적이 180평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사실 있습니다. 가구 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왜요? 왜 그러냐면 택지 지구에 있는 토지는 달라요. 주택의 가구 수가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구 수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이 가구 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매 물건에 보면 밑에 빨간 글씨 보이죠? 불법? 예,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뜨는 거죠. 실제로 아까 그 나왔던 필지를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플로어로 검토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토지 부동산을 볼 때는 시세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부동산에. 그래서 이 토지 시세를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요. 크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시세거든요.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택지지구 매물을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평당 얼마 정도 수준으로 시세가 유지가 되어 있는지 그 물건을 지금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세 조사를 확실히 이렇게 해서 비교 분석을 했고요. 이건 부동산 가서 조사를 해요? 네이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시세 조사를 했더니 한 550에서 한 650 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렇게 봤더니 644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세는 한 550에서 650 사이인데 약간 높게 받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보고 딱 보게 돼서도 저거는 높게 받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요.
이제 신축을 하면서 또 이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낙찰가율이 되게 조금 올라가는 편이에요. 트렌드 자체가. 그래서 뭐 644만 원, 700만 원, 614만 원 요 정도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첫 번째는 토지 자체의 시세를 싸게 낙찰받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상가주택을 신축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수지 분석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좀 간단하게 그래서 보시면 건폐율 59.92%에 용적률 179.51%면 그 여기에서 이 땅에 지어야 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다 맞춘 거예요. 끝까지 다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169.64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허가 면적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떼면 그 호수별로 나오는 그 면적이 이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오는 면적은 뭐 주차장, 발코니, 뭐 테라스, 다락 뭐 옥탑이라고 하는데 이 면적은 실제 허가 면적에는 안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공사를 하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 같은 거를 시세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실평수는 똑같은 11평인데 이 안에 서비스 평수가 몇 평인지를 잘 알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 허가 면적과 서비스 면적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성 자체는. 내가 이런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다 하면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의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아 여기 받으면 똑같이 지을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임차 세팅을 뭐 1층 상가, 2층, 3층, 4층 이렇게 주거용으로 세팅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축을 할 때 토지에 아까 80% 대출 나온다고 했죠. 근데 공사비의 80%도 대출이 또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기성고 대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 대출, 기성고 대출 이거를 다 받아서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건물이 준공이 되면 이거를 전환을 하는 겁니다. 준공 전환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준공 전환 대출을 받는데 이거를 그냥 대환 대출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팅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상가주택을 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미리 임차인은 구해놔요. 계약서는 쓰지 말고. 그래서 준공이 나면 준공 전환 대출을 1순위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팅을 전세 세입자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우리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인 월세 임차인을 마지막으로 세팅을 해줘야 돼요. 토지를 매입할 때도 대출이 나오고 건축할 때도 어찌됐든 대출이 나온다. 네. 대출이 나오고 완공이 되고 나면 또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인 세팅만 순서에 맞게 잘하면 충분히 내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맥락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종 다 세팅이 됐을 때 내 투자금이 최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당연하지. 네. 그래서 아까 그분이 토지를 6억에 취득을 했고 공사비가 10억 원이에요. 그래서 뭐 기타 비용 1억 원 하면 총 원가가 17억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통건물 시세가 17억 원 대비해서 얼마나 더 남느냐 안 남느냐 이걸 우리가 미리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신축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토지로 갖고 있다가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지 신축을 해서 수익을 낼지 그 부분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처음 대출은 토지랑 기성고 준공 전환 대출 금액을 사전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미리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준공 전환 대출 자체가 우리가 이거 상가주택을 갖고 있다가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언젠간. 근데 이 매도할 때 선순위에 있는 이 대출을 승계를 할 수가 있어요. 승계를 1순위 근저당을. 그래서 그거를 미리 확인을 하고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년부터 우리가 상가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아셔야 되는 게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법이 달라집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하고 상가하고 별도로 양도세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또 투자 포인트에 중요한 거냐면 지금 여태까지의 그런 상가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투자 상품으로서 되게 유용하고 되게 좋았어요. 실제로는.
근데 내년부터는 세법상 불이익이 지금보다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어떤 명의로 신축을 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내가 만약에 4층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상가주택을 보유하겠다. 이거면 개인입니다. 단순히 투자로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법인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다른 집에 아파트가 갖고 있는데 상가주택을 또 신축을 하게 되면 주택수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LH에서 검색하는 법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다. 그리고 토지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건축 이런 행위들이 모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세 대비 싸게만 받으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신축 시 투자 포인트 3가지. 첫 번째, 대출은 생각보다 토지도 대출 나오고 공사비도 대출 나오고 팔 때도 대출 그대로 승계해서 팔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세금은 지금 옛날과 다르게 세금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세팅하는 순서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네네. 임차인이 구해졌다고 해서 덜컥 임대차 계약서 쓰지 말고 대출 받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쓸 수 있도록 그 실건수를 잘 맞추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으면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흑도님 모시고 네. 즐거운 시간 보내봤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한마디만 딱 해주시죠. 작년 6.17 사태 이후로, 사태는 아니죠. 부동산 대책 이후로 부동산 우리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간에 이제 신축이라는 건설업이라는 주택 그 규제에서 벗어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공부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같이 공부한다고 하면 우리가 롱런하면서 카멜레온처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도움되는 게스트를 모시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수의 장바구니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